안녕하세요. 약초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에 통증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 생리불순을 없애주고 정신을 맑게 도와주는 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금은 약성 본체에 처음 기재되어 있고 생강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식물인 울금, 온울금, 봉화출의 건조한 덩이줄기를 사용합니다. 겨울이나 봄에 채취하여 실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잘라서 건조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울금은 울금, 온울금, 봉화출을 울금이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울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울금과 강황은 둘 다 생강과에 속하며 꽃의 색깔 등에서 약한 차이가 있어 구별을 하지만 약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뿌리만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울금과 강황을 함께 두고 비교를 하면 울금은 노란색을 띠고 강황은 주황색을 띠기 때문에 함께 비교를 하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놓고 보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울금과 강황은 모두 활혈거, 활혈행기의 효능이 있어 피를 활발하게 하여 어혈을 제거하고 기의 흐름을 움직이게 하는 효능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울금의 효능은 심장과 간, 쓸개에서 작용을 하고 강황의 효능은 간이나 비장에서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답답함 등의 증상에는 보통 울금을 사용하고 있고 강황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효의 차이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황은 강황의 효능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울금은 주로 중국,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울금은 울금과 온울금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이 약초를 그냥 울금이라 부르고 여기에 있는 이 약초를 온울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긴 것이 완전히 달라 구분하기가 쉽죠. 온울금의 주요 산지는 중국 절강 지역이 주요 산지이고 중국에서 자생하는 울금은 약 7종이며 모두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울금보다 온울금이 조금 비싸고 보통 약으로 사용할 때 울금을 사용하든 온울금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봉화출도 생강과에 속하지만 효능이 다릅니다. 봉화출은 봉출, 아출, 아술 등등 여러 다른 이름이 있으며 보통 약명으로는 봉출 혹은 아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울금은 활혈지통의 효능과 행기해울의 효능이 있고 강황은 활혈행기, 통경지통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출은 파열행기하고 행기지통의 작용이 있어 약간씩 효능의 차이가 있고 또한 증상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성질 또한 울금은 찬 성질이고 강황과 아출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현재 증상에 맞게 약초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활혈지통이란 혈액을 활발하게 하여 뭉친 어혈을 풀어서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이고 행기해울은 간의 기운이 뭉치게 되면 발생하는 답답함을 풀어서 없애주는 작용이고 활혈행기는 기혈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며 통경지통이란 경락이 막히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막힌 경락을 통하게 하여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출의 파열행기는 말 그대로 어혈을 파괴하여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혈이 오래되어 딱딱하게 뭉쳐 있거나 오래된 어혈이 심한 경우에 어혈을 파괴하는 작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혈 제거에는 아출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치를 사용할 때 딱딱한 돌을 깰 때 사용하지만 두부를 뭉갤 때는 망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혈에는 아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울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울금은 활혈거의 효능으로 통증을 제지하고 행기해울의 효능으로 뭉쳐진 간의 기운을 풀어서 소통시키므로 본초경세에서 그것은 혈분의 기하계라고 하였습니다. 간은 근육을 담당하고
간경락은 옆구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뭉쳐있는 기운을 풀어 소통시키는 기능이 상실되어 간경락이 막혀 옆구리의 답답함이나 약간의 통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울금의 효능인 활혈지통과 행기해울의 작용이 간으로 들어와 옆구리가 답답하고 통증이 있을 때 항상 소간해울과 소간이기의 효능이 있는 시호와 향부자 그리고 백작약과 단삼을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면 간의 기운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거나 옆구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간은 소통과 배설의 작용이 있고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주관하는데 만약 간이 하는 작용 중 소통과 배설의 작용의 기능이 허약해지면 기운의 흐름이 쌓이고 막혀 속이 더부룩하고 그득하며 답답하고 약간 아픈 증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에도 영향을 주어 생리 시에 하복부와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생리가 끝난 후에는 서서히 통증이 없어지는 증상이나 생리불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의 흐름이 막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기체혈어와 충인맥의 경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까닭입니다. 울금은 소간해울과 활혈거의 효능이 좋아 여성의 생리를 고르게 하는 효능이 있어 항상 사용하는 약초이며 생리가 고르지 못한 증상을 치료할 때 대부분 울금과 함께 보혈작용이 좋은 당귀와 백작약 그리고 간경락을 소통시키고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호, 향부자, 백계자 혈액순환을 도와 어혈을 제거해주는 목단피와 간기운이 막혀 생긴 열을 꺼주는 황금과 치자를 사용하고 이 모든 약초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감초를 배합하여 사용하면 한의학에서는 선울통용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선울통용탕이라는 처방은 여성이 생리가 시작되려고 하면 허리와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여성의 생리불순과 생리통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또한 여러가지 증상이 동반하기 때문에 꼭 선울통용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택란탕, 익모지통탕, 옹경탕, 사물, 삼양탕 등 여러 처방이 있고 각각의 증상에 맞게 약초를 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리통과 함께 생리시에 약간의 덩어리가 함께 나온다면 활혈거의 효능이 있는 단삼과 택란을 배합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울금은 매운맛과 찬성질이 있고 혈분에 들어와 혈액을 식혀주고 맑게 도와주며 어혈을 제거하면서 약간의 지혈작용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코피를 자주 흘리는 증상에 사용을 하는데 피를 먹게 하는 효능이 좋은 약초인 대게와 소게를 함께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울금의 양리작용은 담즙의 분비 및 배설을 촉진시켜주고 소변 중에 배설되는 우로빌리노겐을 감소시켜주고 주동맥과 관상내막의 표면에 생긴 얼룩점 형성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금의 효능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 약초와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치료 효과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한 울금과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는 약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약초를 카더라 통신이 아닌 본초학 서적의 근거에 의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